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연장선에서 그럼 과연 미래 사회에서 필요한 능력이 무엇이냐? 지금 정말 국영수 점수 조금 더 맞는 거냐? 아니면 이 다른 능력이냐라고 했을 때 OECD는 미래학습자의 핵심 역량을 이렇게 세 가지로 정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도구를 상호작용적으로 활용하는 능력, 그러니까 창의성과 관련된 부분이죠. 그리고 소통 능력, 그러니까 상호작용하고 소통하고 갈등을 관리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자율적인 행동 능력, 이렇게 세 가지로 정의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저희 그 등대지기학교 때 고병원 교수님이 오셔서 그런 얘기 하셨었어요. 지금 과연 불안해해야 되는 지점이 어디냐.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될 미래 사회는 이런 사회를 살아갈 건데 지금 국영수 점수가 조금 안 오르는 거, 내지 뭐 학교 성적이 조금 떨어지는 거, 이거를 불안해할 거냐, 아니면 이런 능력을 기르고 있지 못한 걸 불안해할 거냐. 그러니까 불안해하는 건 좋은데 불안해해야 하는 지점이 다른 거 아니냐. 지금은 엉뚱한 곳에 가서 불안해하고 있다, 부모들이. 그런 지적을 했었는데 저는 참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이 기업에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기업에서도 이제 유지성 박사님인데 삼성경제연구소에 있는. 그러니까 한국 기업은 그동안은 그냥 성실하고 암기 잘하면 됐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안 된다. 그 밑에 보면서 한국 기업들도 이제 세계 1, 2위 하는 기업들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런 그 쫓아가기 방식, 모방형 인재는 더 이상 우리 기업들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그룹의 그 인재, 그러니까 그 신입사원 채용을 총괄하는 그 인사 책임자가 사교육에 의존해서 길러진 인재가 자꾸 기업에 들어오는 건 기업 입장에서 보면 재앙이다 라고까지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겁니다. 이제 이게 경희대학교와 중앙대가 좀 서로 색다른 선택을 했어요. 경희대는 급변하는 사회일수록 인문학을 강화하자 해서 교양학부를 설치하고 인문학 교육을 강화했고요. 중앙대는 이런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실용 능력이 중요하고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길러야 되기 때문에 회계학을 필수로, 그리고 인문학 같은 건 축소하고 이랬거든요. 이 두 대학의 선택이 아주 극단적으로 비교되는데요. 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대학이 과연 이렇게 그냥 가치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 사회의 경쟁력, 미래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역량의 측면에서 경희대학의 선택이 과연 현실적인 선택일지, 아니면 중앙대학의 선택이 현실적인 선택일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뭐 이야기를 나눠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경희대학교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급변하는 사회에서는 실용교육보다 인문학 교육이 사회 적응력을 키우는데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이건 얼마 전에 한겨레 신문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런 헤드라인, 일면 헤드라인이었어요. 사회적 책임 경영이 기업의 성장 동력이다. 이런 얘기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자유주의도 전 세계적으로 좀 자본도 반성을 하는 거거든요. 더 이상 그런 방식의 축적, 그런 방식의 경쟁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이 사회적 책임 경영, 가치에 대한 문제, 인문학에 대한 문제, 이런 근본적인 어떤 성찰이 사실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없으면 사실은 기업의 성장 동력이라고 하는 것도 지속 가능하지 않고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반성들이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도 우리 교육,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의 어떤 진로 지도는 이런 시대의 변화를 사실은 읽고 있지 못한 거죠. 또 하나는 조금 미시적으로 들어간 고용의 질인데요. 아까 우리 사회는 그런 거였지만 ILO의 기준은 이렇습니다. 좋은 일자리의 기준은. 자유, 공평, 안전,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조건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사회적 기준에 맞는 생산적 노동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일자리, 이렇게 되어 있고요. 괜찮은 일자리에 대한 그 세부 지표를 봐도 우리처럼 연봉과 직업 안정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다양한 지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용기회, 안정성, 소득, 근로시간, 작업 환경, 공정처우, 일과 가정의 양립, 사회적 대화와 노사관계, 사회보장,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말씀은 이거를 이제 직업 안정성이랑 연봉만 만족하는 게 아니라 이걸 다 만족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개인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직업 안정성이 중요할 수 있고 우선 가치일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소득이 우선 가치일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적절한 소득이 조금 적절하다라고 하는 말은 상당히 개인적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소득에서는 조금 떨어져도 어떤 뭐 일과 가정의 양립이 됐으면 좋겠다라든가 작업장의 노사관계라든가 사회적 대화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는 데서 근무하고 싶다라든가 이렇게 어떤 고용의 질에 대한 판단은 개인이 좀 다를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냥 직업 안정성과 연봉만 갖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직업 안정성도 높고 연봉도 높은데 스트레스 지수를 보면은 막 아주 높은 직종들이 있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은 행복하지 않고 죽겠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같이 고려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정보입니다. 정보. 그러니까 정보에 관련해서도 저는 아까 맨 처음에 본 한 단계 위에 있는 대학 가는 정보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좀 대학 중에서도 그러니까 당장의 어떤 배치표에서는 한 단계 미칠지 모르지만 어떤 변화 혁신을 추구하면서 실질적인 교육을 시키는 의미 있는 교육을 시키는 그러니까 요즘 대학들 정말 등록금만 받고 뭐 실용교육 차원이건 인문학 교육 차원이건 정말 이렇게 교육적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그리고 어떤 취업과 진로와의 연계를 해주지 못하는 대학들이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대학에서 한 단계 더 높고 낮은 이런 거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얼마나 의미 있는 교육을 하는 대학들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예를 들면 이런 대학들인 거죠. 한동대학교, 건양대학교 뭐 이건 사실은 조금 약간 취업률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대학 교육과 취업과의 연계에 있어서 지금 소위 교육을 잘 시킨다는 학교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적당한 어떤 중상위권 대학에 자기가 그러니까 적성도 맞지 않는데 그냥 대학 간판을 보고 적당한 중상위권 4년제 대학, 수도권 대학을 고집하는 것보다 오히려 이렇게 지방에 있지만 훨씬 더 실용적인 교육 그리고 그러니까 자기의 적성을 잘 찾아간다면 그 실질적으로 취업과 진로로 연계시키는 교육을 해주는 이런 대학들에 대한 정보가 오히려 더 필요한 거죠. 그리고 삼성에 대한 정보, 대기업에 대한 정보만 필요한 게 아니라 중소기업청에서 발행하는 행복지수 1등 기업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시스템이 좋아요. 잘 안 보이시죠? 임금이 높아요. 교육 연수 기회가 많아요. 고용 보장이 잘 돼요. 그 다음 여기는 미래가 밝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은 우리는 중소기업, 무조건 대기업만 선호하는데 중소기업 중에서도 뭐 이런 특징들을 갖는 행복지수 1등 기업들을 지금 발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기업에 대한 정보들이 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정보를 똑같은 정보더라도 그냥 사교육 정보, 배치표 한 칸 높은 정보가 아니라 정말 교육을 잘 시키는 대학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정보, 그리고 기업들도 그냥 무조건 연봉 이것만이 아니라 좀 이런 다양한 지표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정보, 이런 정보가 더 필요한 거죠. 근데 지금 보면 그러니까 불필요한 정보는 너무 유통이 많이 되고 있고 정작 필요한 정보는 유통이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새로운 좋은 일자리 기준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좀 뽑아봤어요. 그러니까 적성과 재능이라고 하는 것이 선언적으로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미래사회의 변화 속에서는 정말 중요한 경쟁력이다, 저게. 그러니까 당장 그냥 적성과 재능을 무시하고 이렇게 어떤 직장에, 좋은 직장에 들어간다는 게 산업사회에는 그게 어떤 의미 있는 선택일지 모르지만 미래사회엔 그렇지 못하다. 그리고 가치라고 하는 것이 꼭 뭐 헌신해야 되는 가치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사회적 책임 경영이 성장 동력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협력을 잘하는 사람들 그리고 사회적 책임을 잘 느끼는 사람들이 어떤 기업 경영에 있어서도 경쟁력을 갖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개인의 행복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고용의 질. 고용의 질도 어떤 개인의 가치관이나 개인의 여건에 따라서 좀 다양하게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고려한 진로 지도가 필요하다. 그냥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냥 일단 성적만 올려놓고 보자 방식이 아니라 좀 이런 거고요. 자, 이제 송인 선생님이 등대지기 때 강의를 하시잖아요. 아마 들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 제가 제일 인상적이었던 말입니다. 좋은 대학은 부모가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싸구려 유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한테 정말 좋은 대학 보내주려고 노력하고 있는 건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었어요. 이렇게 정말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시기에 부모님이 옆에 없을 때
우리 자녀들이 내가 그래도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노력해서 나를 서울대를 보내주셨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그 어려운 순간을 뚫고 나갈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은 부모가 물려줄 수 있는 정말 가장 힘없는, 우리 자녀들이 정말 미래 사회를 살아가면서 선택을 하고 자기의 삶에 어떤 그러니까 삶을 살면서 어떠한 사람도 역경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선택과 역경의 순간들을 뚫고 나갈 때 우리 부모는 과연 나한테 무엇을 물려줬는가, 그때 좋은 대학을 물려줬는가라고 하는 것은 정말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 한번 나눠보시죠. 이렇게 물론 다른 이야기 하셔도 좋고요. 그러니까 이 질문에 과연 얼마나 동의하시는지, 매우 동의, 보통,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한번 투표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보통 동의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부정할 수도 없는 거 아니냐. 아니면 나는 적극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 나는 동의한다. 이런 얘기를 좀 서로 나눠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일상에서 만나게 되는 진학지도와 진로지도 사이의 어떤 충돌과 갈등 상황에 대해서 경험을 나누어 보시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원칙적으로는 동의가 되는데,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정말 들어가서 선택의 상황이 되면 충돌되는 상황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아는 선배분은, 그러니까 자녀가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는데 이 친구는 사진에 관심이 많고 그런 거를 찍어서 이게 꼭 사진 작가가 아니라 이제 광고, 디자인, 홍보 이런 쪽에 일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크리에이티브한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갈등 상황은 뭐냐면 학교에서는 평일날 자율학습을 빼줄 수 없다. 너는 자율학습관에 가라. 이거고. 그러니까 이제 얘는 부모님한테 부모님 동의가 있으면 빠질 수 있으니까 나를 빼달라. 그러면 나는 평일날 자율학습하는 대신에 좀 시내 곳곳 내지 다양한 곳을 좀 다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마음껏 찍고 그러고 싶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갈등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어줘야 될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공부를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진학지도와 진로지도가 이렇게 갈등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런 경험들이 아마 다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 경험이 있으시면 좀 서로 나누면서 어떤 것이 좀 그 상황에서 지혜로운 선택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나누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질문은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걸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진로는 어떻게 고민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부모님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의 문제가, 그러니까 어떤 삶을 살고 계시냐가 자녀의 진로 지도인 거죠. 사실은 부모님이 어떻게 보면 정체되어 있거나 어떻게 보면 그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우리 사회의 그냥 일자리의 기준을 그대로 갖고 살아가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말로써 아무리 자녀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이렇게 소용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자녀를 바라보기 전에 나의 삶을 좀 이렇게 돌아보고 나는 어떻게 하루하루, 그리고 5년 뒤, 10년 뒤를 계획하고 있는가. 이런 게 오히려 더 중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서천석 선생님은 그런 얘기 하셨더라고요. 새 학기에 들어오면서 이렇게 다른 집 자녀 보지 마라. 그리고 그 두 번째 얘기가 더 재밌는, 내 아이도 보지 마라. 그리고 내 아이도 보지 말고 부모 자신을 봐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거를 트위터에 올라온 글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의미 있고 의미심장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으로 이제 아깝다 학원비 10강은 좀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진로 이야기다 보니까 제가 좀 이야기가 길어진 것 같은데요. 또 지역 모임에서 좀 더 풍부하고 풍성한 이야기들 나눠주시길 바라고요. 그럼 다음 기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